저는 솔직히 뭐 무례한 사람의 행동을 교정시켜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계속 무례하게 행동하다가 계속 그게 쌓여가지고 엿을 스스로 크게 먹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좀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마디 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강하고 전략적이다 라는 믿음을 쌓아가는 게 훨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여서 고민이세요? 수시로 선을 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남들이 무례한 말을 하면 쫄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받아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그때 뭐라도 받아칠걸 이러면서 후회하고 복수 삼아 SNS랑 카톡 차단하고 칼손절했는데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네 이렇게 한탄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꼰대짓까지 하는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되시진 않으셨겠죠? 우리는 그럴 때 맑은 눈의 광인들에게 조금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정 작가님의 베스트셀러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을 보면서 막눈광 멘탈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눈광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다. SNL에서 MG오피스라는 코너를 보면 말눈광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캐릭터는 노이즈 캔슬링이 생활화되어서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캐릭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많아 보이는 캐릭터인데 근데 또 살펴보면 딱히 남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는 캐릭터예요. 사람들은 그 캐릭터를 좀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대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띵 하는 사람보다는 생각이 읽히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솔직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들도 봤을 때 좀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얼마나 투명하게 무식하고 대접받으려고 안달난 마음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떠벌리고 다녀서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 보이게 하라 이런 건 아니고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한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보이는 거, 이거는 타인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커페이스가 되는 법. 이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예민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데서 진위가 뭘까 고민하지 않으려고 저 역시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말을 2번, 3번 곱씹으면서 넘겨짚지 마세요. 그런 마음의 덫에 빠지는 동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동료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정문정 작가님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롱런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당한 무심함, 둔감함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태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인을 배려한답시고 주변 눈치를 살피는 태도를 적어도 조직생활 안에서는 관두시길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작정 사람을 믿으라, 액면 그대로 믿으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은 바보지.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날 배신할까 배신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눈치를 살피는 거는 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나 이런 거는 살펴보면 괜찮은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막 추측을 남발하는 거는 불안을 야기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포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포커페이스 되기 힘들거든요. 자꾸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불안이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불안이 큰 사람들은 드러난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불안을 가지고 놀려는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타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말은 반드시 하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인 한인 교포 친구랑 좀 친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예뻤고 조그맣고 막 인형 같았어요. 성격도 굉장히 침착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 한국에서 클럽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가보자 이러고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너무 치근덕대는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남자애가 이 친구의 신체 한 부분을 터치했던 것 같아. 제가 그 이후에 엄청난 광경을 봤는데 조금 가장 보태서 그 친구가 진짜 작은 친구였는데 자기 몸에 한 2배쯤 되는 남자의 멱살을 이렇게 잡고 끌어당겨가지고 엄청 낮은 목소리로 심지어 영어로 경고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갑질은 계속된다, 멈추라고 하지 않으면 이 섹션을 봤을 때 어렸을 때 그 광경이 잠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문정 작가님은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넌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문제야, 이런 고압적이고 편견에 찌든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별다른 대응을 잘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패배감이 이렇게 겹겹이 계속 쌓이게 돼서 참으로 못난 행동이긴 한데 본인보다 약자에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도 있었고,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사람의 무례함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또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무례한 사람의 행동을 교정시켜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계속 무례하게 행동하다가 계속 그게 쌓여가지고 엿을 스스로 크게 먹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좀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마디 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강하고 전략적이다 라는 믿음을 쌓아가는 게 훨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날 믿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멱살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사실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피해 다니기 급급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좀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받아쳐 봤거든요. 근데 상대방 행동을 바꿀 것 같진 않고요. 내가 그렇게 한마디 딱 했을 때 내가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좀 지키려고 행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스페셜 에디션 북을 읽고 부드러우면서 질긴 멘탈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보는데 괜히 50만 부나 팔린 게 아니더라고요. 타인에게 눈치를 보고 평가받는 것에 막 지치다 못해 쪼그라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행동이 사람 사이에서 철벽을 치게 되고 고립을 자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진 시대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 지치다 못해 사람들 관계의 그 외곽에서 표류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고립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문 드시는 분들, 그리고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자세한 정보는 설명 참고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플이었습니다.